왜 밤마다 깨실까요? 왜 새벽이면 눈이 떠지고 다시 잠이 오지 않을까요? 혹시 그게 단순한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저는 30년간 수면과 노화를 연구해온 김혜준입니다. 제가 연구 현장에서 확인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밤에 자주 깨는 습관이 뇌 속 독성 단백질을 쌓이게 해서 결국 기억력 저하와 치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단돈 몇천 원짜리 바세린 하나로 해결할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정말입니다. 제가 직접 만나뵌 분들 중에서도 이 방법으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처음엔 저도 반신반의했습니다. 바세린이라는 게 그냥 피부 보습용 아닌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적용해 보신 분들의 결과를 보고는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밤에 자주 깨는 건 단순히 잠을 못 자는 문제가 아닙니다. 뇌가 스스로를 정화하는 시간을 빼앗기는 겁니다. 우리 뇌는 깊은 잠을 잘 때 림프계를 통해 하루 동안 쌓인 노폐물을 씻어냅니다. 그런데 중간중간 잠이 깨면 이 청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면 뇌 속에 독성 단백질이 점점 쌓이고 결국 치매의 위험이 높아지는 거죠.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원래 잠이 줄어드는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맞습니다. 나이가 들면 수면 패턴이 달라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그게 밤마다 서너 번씩 깨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건강하게 나이 드는 분들은 충분히 깊은 잠을 주무십니다. 문제는 그 깊은 잠을 방해하는 요인들을 우리가 모르고 지나친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방해 요인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바세린이 도움이 되는지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수면 연구를 하면서 만난 수많은 사례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끝까지 보시면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비슷한 고민 있으셨던 분 댓글로 경험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 경기도 안양에 사는 71세 김용수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용수님은 몇 년 전부터 밤마다 두세 번씩 깼습니다. 처음엔 소변이 마려워서 그런가 했지만 점점 이유 없이 잠이 깨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2시쯤 눈이 떠지면 그 후로는 다시 잠들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한두 시간씩 천장만 바라보다가 아침이 오는 날들이 계속됐죠. 가족들도 나이 들면 다 그렇다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김용수님 본인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셨습니다. 낮 동안 깜빡거림이 잦아지고 물건 두는 위치를 잊는 일이 많아졌거든요. 아침에 먹은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헷갈리기 시작했고 손자 이름도 가끔 바로 안 떠오를 때가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피곤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겁이 났다고 합니다. 결국 김용수님은 검사를 받으러 가셨습니다. 다행히 치매는 아니었지만 뇌 기능이 또래보다 떨어진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 전문가가 말한 게 수면의 질이 너무 낮아서 뇌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지내면 몇 년 안에 더 심각한 문제가 올 수 있다는 경고도 받으셨죠. 그러던 중 김용수님은 지인의 권유로 바세린 수면법을 시도했습니다. 사실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셨답니다. 바세린을 발바닥에 바르는 게 수면이랑 무슨 상관이냐는 거였죠. 하지만 워낙 간단한 방법이라 한번 해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잠들기 전 발바닥에 바세린을 바르고 손끝으로 천천히 문질러주는 간단한 방법이었습니다. 며칠 후 놀랍게도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기 시작했습니다. 전엔 밤에 서너 번씩 깼는데 바세린을 바르고 나서는 한 번 정도만 깨거나 아예 아침까지 푹 자는 날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아침에 머리가 맑아졌다는 겁니다. 전날 있었던 일도 잘 기억나고 약 먹는 것도 안 까먹게 됐다고 하세요. 이처럼 숙면은 뇌 건강의 첫걸음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수면 습관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되고 그러면 몇 년 후 여러분의 뇌 건강이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김용수님이 경험했던 그 두려움을 여러분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바로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확실히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로도 뇌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직접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일상 속에서 밤에 깨는 원인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밤에 자주 깨는지, 그게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히 알아야 제대로 된 대응이 가능합니다. 밤에 자주 깨는 것부터 시작해볼까요? 수면 중 자주 깨는 것은 뇌 청소 시스템을 완전히 멈추게 합니다. 우리 뇌에는 글림프라는 특별한 청소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게 깊은 잠을 잘 때만 작동하는데 림프액이 뇌 전체를 순환하면서 하루 동안 쌓인 노폐물과 독성 단백질을 씻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잠이 깨면 이 시스템이 바로 멈춰버립니다.
하버드 대학 연구팀이 10년 동안 8,000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밤에 3번 이상 자주 깨는 사람은 푹 자는 사람에 비해 치매 위험이 2.3배 높았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게 누적된다는 겁니다. 한두 번 잠을 못 잔다고 바로 치매가 오는 건 아니지만 몇 년 동안 계속 수면이 분절되면 뇌 속의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독성 단백질이 점점 쌓입니다. 이게 바로 알츠하이머 치매의 주요 원인이죠. 제가 상담했던 71세 김용수님이 바로 이 문제를 겪으셨습니다. 처음엔 그냥 잠이 얕아진 거라고만 생각하셨는데 낮 동안 깜빡거림이 잦아지면서 뭔가 심각하다는 걸 느끼셨죠? 검사 결과 뇌 기능이 또래보다 떨어져 있었고 전문가는 수면의 질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 후 바세린 수면법을 실천하시면서 밤에 깨는 횟수가 줄고 기억력도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잠자리에 들기 전 환경부터 바꾸는 겁니다. 조용하고 어두운 환경을 만드세요. 시끄러운 소리나 불빛이 들어오면 뇌가 완전히 쉴 수 없습니다. 커튼을 두껍게 치고 시계 소리도 멀리하세요. 침실 온도도 중요합니다. 너무 덥거나 추우면 중간에 깰 확률이 높아집니다. 18도에서 20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과 늦은 카페인 섭취는 수면을 완전히 끊어버립니다. 자기 전에 뉴스 보려고 스마트폰 켜는 분들 많으시죠? 그 파란 불빛이 멜라토닌 분비를 막아서 잠들기 어렵게 만듭니다. 카페인은 오후 2시 이후로는 드시지 마세요. 커피뿐만 아니라 녹차, 콜라에도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은 밤에 몇 번이나 깨시나요? 한 번 정도는 괜찮지만 3번 이상이라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방법들을 꼭 실천하셔야 합니다. 이제 멜라토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듭니다. 멜라토닌은 우리 몸의 지금이 밤이니 잠잘 시간이라고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60세가 넘어가면 이 호르몬이 20대의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집니다. 한국수면학회 자료를 보면 60대 이후 멜라토닌 수치가 급격히 감소한다고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잠이 안 오고 새벽에 자꾸 눈이 떠지는 겁니다. 멜라토닌이 부족하면 생체 리듬이 깨집니다. 밤낮이 바뀌는 느낌이 들고 낮에는 졸리고 밤에는 또렷해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뇌는 언제 쉬어야 할지 혼란스러워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68세 이정아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정아님은 새벽 3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졌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잠들 수가 없어서 그냥 일어나서 TV를 보거나 청소를 하셨죠. 그런데 낮이 되면 너무 졸려서 일상생활이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권해드린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저녁 시간 조명 밝기를 조절하는 거였습니다. 취침 1시간 전부터 조명을 낮추고 TV를 끄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침실은 완전히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작은 스탠드 불빛도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거든요. 며칠 후 이정아님은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었다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니 생체 리듬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하세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침실 조명이 밝으면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됩니다. 특히 형광등 같은 밝은 백색광은 최악입니다. 자기 전에는 은은한 노란 불빛이 좋습니다. 그리고 전자기기 화면에서 나오는 파란 불빛은 멜라토닌을 가장 강하게 억제하니까 자기 전 스마트폰은 정말 멀리 하셔야 합니다. 혹시 잠들기 직전까지 불을 켜두시나요? 그럼 지금부터라도 바꿔보세요. 이제 야간여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방광 기능이 떨어지면서 새벽에 자주 깨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방광의 용량이 줄어들고 근육도 약해집니다. 그래서 조금만 소변이 차도 금방 마려운 느낌이 듭니다. 특히 남성분들은 전립선 문제도 있어서 더 심합니다. 대한노년학회 보고서를 보면 70세 이상 남성의 60%가 야간열을 겪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화장실 가려고 한번 깨면 그 후로 다시 잠들기 어렵다는 겁니다. 완전히 잠에서 깨버리니까 다시 깊은 잠에 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어떤 분들은 화장실 다녀온 후 한두 시간씩 잠을 못 이루십니다. 그럼 그날 수면의 질은 완전히 망가지는 거죠. 74세 박춘배님은 밤에 4~5번씩 화장실을 가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대로 잠을 잔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낮에는 항상 피곤하고 기력이 없었죠. 제가 권해드린 건 저녁 식사 후 수분 섭취를 조절하는 거였습니다. 저녁 7시 이후로는 물을 많이 마시지 않도록 했습니다. 대신 낮 동안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도록 했고요. 그랬더니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확 줄었습니다. 4~5번에서 한두 번으로 줄어들었고 그만큼 숙면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박춘배님은 한 달 만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하다는 느낌을 다시 찾으셨다고 하세요. 자기 전 2시간은 수분 섭취를 자제하는 게 핵심입니다. 물론 목이 너무 마를 때는 한두 모금 정도는 괜찮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무리한 수분 제한은 탈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낮 동안은 충분히 물을 드셔야 합니다. 특히 더운 여름철이나 운동 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는 꼭 드시되 저녁 시간대만 조절하는 겁니다. 밤마다 화장실 때문에 깨시진 않나요? 그럼 오늘부터 저녁 수분 섭취를 한번 조절해 보세요. 이제 피부 문제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노화로 유수분 균형이 깨지면 밤중 가려움이 잦아집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기름기가 줄어듭니다. 피부 장벽이 약해지면서 수분이 빠져나가고 그러면 피부가 건조해져서 가렵습니다. 특히 겨울철이나 난방을 하는 계절에는 더 심해집니다. 한국피부과학회 연구를 보면 65세 이상 70%가 건조성 가려움으로 수면 장애를 겪는다고 합니다. 잠들려고 하는데 다리가 가렵고 팔이 가렵고 등이 가렵습니다. 참으려고 해도 자꾸 긁게 되고 그러다 보면 완전히 잠에서 깹니다. 긁은 자리는 더 가렵고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69세 김민자님이 딱 이 문제를 겪으셨습니다. 밤마다 다리를 긁다가 깨고 그러면 다시 잠들기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긁은 자리가 상처가 나서 따가울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권해드린 게 바로 바세린이었습니다. 잠들기 전에 다리, 팔, 발바닥에 바세린을 발라보라고 했습니다. 바세린은 피부 표면에 얇은 막을 만들어서 수분이 빠져나가는 걸 막아줍니다. 피부가 촉촉하게 유지되니까 가려움이 줄어듭니다. 김민자님은 일주일 만에 효과를 느끼셨습니다. 밤에 가려워서 깨는 일이 거의 없어졌고 아침에 피부도 한결 부드러워졌다고 하세요. 지금은 매일 밤 바세린을 바르는 게 습관이 됐다고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상처 부위에는 직접 바르지 말라는 겁니다. 긁어서 피가 나거나 진물이 나는 곳에는 바르면 안 됩니다. 일단 상처가 아물 때까지 기다렸다가 바르세요. 그리고 바세린을 너무 두껍게 바르면 끈적여서 불편할 수 있으니 얇게 펴 바르는 게 좋습니다. 잠결에 자꾸 긁게 되는 분 계신가요? 오늘 밤부터 바세린 한번 발라보세요. 마지막으로 스트레스와 불안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심리적 긴장은 깊은 잠을 완전히 방해합니다. 낮 동안 걱정거리가 많으면 밤에 눕자마자 그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자식 걱정, 건강 걱정, 경제적 걱정 이런 것들이 하나씩 떠오르면서 잠을 못 이루게 합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머리가 복잡해지면서 각성 상태가 됩니다. 서울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스트레스 수치가 높을수록 수면의 질이 낮아진다고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게 각성 호르몬이라 잠을 방해합니다. 잠들어야 할 시간에 오히려 뇌가 활성화되는 겁니다. 70세 유정호님은 몇 년 전 배우자를 잃고 나서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습니다. 밤만 되면 외로움과 걱정이 밀려와서 눈을 감아도 잠이 안 왔다고 합니다. 낮에는 멍하고 우울했고 밤에는 불안해서 뒤척이는 날들이 계속됐습니다. 제가 권해드린 건 잠들기 전 10분 명상이었습니다. 눈을 감고 숨을 천천히 쉬면서 오늘 있었던 좋은 일 하나를 떠올려 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도 괜찮습니다. 점심에 먹은 음식이 맛있었다든지 날씨가 좋았다든지 그런 것들이요. 그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호흡에 집중하면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유정호님은 한 달 정도 실천하시면서 조금씩 숙면을 회복하셨습니다. 취침 전 심호흡을 5번만 해보세요.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루 감사한 일 한 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이게 생각보다 큰 효과가 있습니다. 뇌가 긴장을 풀고 수면 모드로 전환되는 걸 돕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건 억지로 잠들려는 노력은 오히려 각성을 유발한다는 겁니다. 빨리 자야 한다고 조급해하면 더 잠이 안 옵니다. 잠이 안 오면 그냥 편하게 누워서 쉰다는 생각으로 있으세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잠이 옵니다. 요즘 잠들기 전 마음이 복잡하지 않으신가요? 그럼 오늘 밤부터 심호흡과 감사 생각하기를 실천해 보세요. 이렇게 원인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다음 단계 실천이 가능합니다. 수면이 왜 끊기는지 알았으니 이제는 그걸 해결하는 방법을 배워야죠. 이제는 바세린 하나로 숙면을 회복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바세린이 왜 수면에 도움이 되는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바세린의 주성분인 페트롤라툼은 수분 증발을 막고 체온을 유지해서 숙면을 돕습니다. 우리 몸은 잠들 때 체온이 살짝 떨어지면서 수면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발이 차가우면 혈액순환이 안 되고 체온 조절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뇌가 불편함을 감지해서 잠에서 깨게 만듭니다. 바세린을 발바닥에 바르면 피부 표면에 얇은 보호막이 생깁니다. 이게 체열이 빠져나가는 걸 막아줍니다. 발이 따뜻하게 유지되면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전신의 체온이 고르게 분포되고 그러면 뇌는 지금이 잠잘 시간이라고 인식합니다.
그래서 깊은 잠에 빠지기 쉬워지는 겁니다. 또 하나, 발바닥은 우리 몸에서 땀구멍이 가장 많은 부위입니다. 그만큼 수분 손실도 많습니다. 자는 동안 발바닥이 건조해지면 불편함을 느껴서 중간에 깰 수 있습니다. 바세린이 수분을 가둬주니까 발이 건조해지는 걸 막고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게 합니다. 이게 수면의 질을 높이는 원리입니다. 실제로 적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녁에 샤워를 하고 나서 발을 깨끗하게 씻으세요. 발가락 사이사이까지 잘 씻고 수건으로 물기를 완전히 닦습니다. 그 다음 바세린을 손에 덜어서 손바닥으로 녹입니다. 바세린은 체온에 녹으면서 부드러워지거든요. 양쪽 발바닥 전체에 얇게 펴 발라주세요. 너무 두껍게 바르면 끈적해서 불편합니다. 얇게 펴 바르되 발바닥 전체를 골고루 커버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발 뒤꿈치는 더 건조하니까 조금 더 신경 써서 발라주세요. 발가락 사이는 너무 많이 바르지 마세요. 답답할 수 있습니다. 바르면서 가볍게 마사지를 해주면 더 좋습니다. 발바닥 한가운데 움푹 들어간 곳이 있죠? 그게 용천혈이라는 혈자리입니다. 엄지손가락으로 그 부분을 지그시 눌러주세요. 5초 정도 누르고 떼고 다시 누르고 떼고를 5회 정도 반복합니다. 이렇게 하면 혈액순환이 더욱 활발해지고 긴장이 풀립니다. 발등도 가볍게 쓸어내리듯이 마사지해주세요. 발목에서 발가락 쪽으로 쓸어내리면서 혈액이 흐르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한쪽 발당 1분에서 2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오래 하면 오히려 각성될 수 있으니 적당히 하세요. 바세린을 바른 후에는 면약말을 신으세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바세린이 이불에 묻는 것도 막아주고 미끄럼 방지도 됩니다. 화장실 갈 때 바닥에서 미끄러질 수 있거든요. 면 소재 양말이 좋은 이유는 통기성이 좋아서 발이 답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너무 두꺼운 양말은 오히려 더워서 불편할 수 있으니 얇은 면 양말이 적당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발에 상처가 있거나 무좀이 있다면 바세린을 바르기 전에 먼저 치료를 하셔야 합니다. 상처 위에 바세린을 바르면 세균 감염의 위험이 있습니다. 무좀이 있는 경우에도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발에 염증이나 붓기가 있다면 먼저 전문가와 상담 후에 사용하는 게 안전합니다. 바세린 알레르기가 있는 분도 계십니다. 드물긴 하지만 피부가 예민한 분들은 가려움이나 발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처음 사용할 때는 발바닥 일부에만 소량을 발라보고 30분 정도 지켜보세요. 이상이 없으면 전체에 발라도 됩니다. 혹시 가려움이나 붉어짐이 생기면 바로 씻어내고 사용을 중단하세요. 바세린은 약국이나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가격도 몇천 원 정도로 부담 없습니다. 순수 바세린이면 충분하고 향이 첨가된 제품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향료가 피부 자극을 줄 수 있거든요. 용량은 크게 상관없지만 작은 용기를 사서 침실에 두고 쓰면 편합니다. 매일 밤 잠들기 30분 전에 이 루틴을 실천하세요. 샤워하고 발 닦고 바세린 바르고 마사지하고 양말 신고 이게 하나의 의식처럼 자리 잡으면 몸이 이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수면 모드로 전환됩니다. 처음엔 귀찮을 수 있지만 일주일만 해보세요. 그러면 습관이 됩니다. 바세린 수면법과 함께 침실 환경도 같이 관리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정도로 유지하세요. 너무 더우면 땀이 나서 불편하고 너무 추우면 몸이 긴장합니다. 이불도 너무 두껍지 않게 적당한 무게감이 있는 게 좋습니다. 무거운 이불은 안정감을 주지만 너무 무거우면 답답할 수 있습니다. 침실은 완전히 어둡게 만드세요. 작은 불빛도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암막 커튼을 치고 전자기기의 대기 전력 표시 등도 가리세요. 시계에서 나오는 불빛도 신경 쓰이면 뒤집어 놓거나 가리세요. 어둠은 수면에 정말 중요합니다. 소음도 차단해야 합니다. 조용한 환경이 깊은 잠을 만듭니다. 귀마개를 사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요즘은 부드러운 실리콘 귀마개가 많이 나와서 불편하지 않습니다. 혹은 백색 소음을 틀어놓는 것도 좋습니다. 작은 소리들을 차단해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잠들기 전 루틴도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주말이라고 늦게까지 자면 생체 리듬이 깨집니다. 일정한 수면 패턴을 유지하는 게 숙면의 비결입니다. 낮잠은 오후 3시 이전에 30분 이내로만 자세요. 늦은 시간이나 긴 낮잠은 밤잠을 방해합니다. 저녁 식사는 잠들기 3시간 전에 끝내세요. 배가 너무 부르면 소화 때문에 잠들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너무 배고파도 잠이 안 옵니다. 가벼운 간식 정도는 괜찮습니다. 따뜻한 우유 한 잔이나 바나나 같은 걸 먹으면 세로토닌 분비를 도와서 숙면에 좋습니다. 카페인과 알코올은 저녁에 피하세요. 커피는 오후 2시 이후로는 안 드시는 게 좋고 녹차나 홍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은 처음엔 잠이 오는 것 같지만 중간에 깨게 만들고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숙면을 원하신다면 저녁 음주는 자제하세요. 잠들기 전 스트레칭도 도움이 됩니다. 목을 좌우로 천천히 돌리고 어깨를 으쓱으쓱 올렸다 내리고 팔다리를 가볍게 펴주세요.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면 몸이 이완되면서 잠들기 쉬워집니다. 너무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각성을 시키니 가볍게만 하세요. 명상이나 복식호흡도 좋습니다. 눈을 감고 배로 숨을 쉬는 연습을 하세요. 손을 배에 올려놓고 숨을 들이마실 때 배가 부풀어 오르는 걸 느껴보세요. 천천히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5분 정도만 해도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머릿속 잡념이 사라지고 수면 상태로 들어가기 쉬워집니다. 오늘 밤 발바닥에 바세린 한번 발라보실래요? 정말 간단하지만 효과는 놀랍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분들 대부분이 일주일 안에 변화를 느끼셨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셨던 분들도 직접 해보고 나서는 계속 실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시작해보세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밤에 자주 깨는 습관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이건 뇌가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우리 뇌는 깊은 잠을 잘 때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청소 기능을 가동합니다. 하루 동안 쌓인 독성 단백질과 노폐물을 씻어내는 시간이죠. 그런데 잠이 자꾸 끊기면 이 청소가 제대로 안 됩니다. 잘못된 수면 습관을 계속 유지하면 뇌 속에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독성 물질이 점점 쌓입니다. 몇 년이 지나면 이게 신경세포를 손상시키고 결국 치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버드 연구에서도 밤에 자주 깨는 사람의 치매 위험이 2.3배 높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건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어떻게 자느냐가 몇 년 후 여러분의 뇌 건강을 결정합니다. 반대로 깨지 않고 푹 자는 밤은 뇌를 지키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충분한 숙면은 기억력을 보호하고 인지 기능을 유지시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맑고 개운하다는 건 뇌가 밤새 제대로 회복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밤이 쌓이면 여러분의 뇌는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게 작동합니다. 그 해결책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단돈 몇천 원짜리 바세린 하나로 발바닥을 따뜻하게 해주면 됩니다. 발이 따뜻해지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체온이 고르게 분포되면서 뇌가 수면 모드로 전환됩니다. 발바닥 피부에 수분막을 형성해서 건조함과 가려움도 막아줍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뇌가 스스로 회복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원인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수면 분절, 멜라토닌 감소, 야간뇨, 피부 건조, 스트레스와 불안감. 이 중에서 여러분에게 해당하는 게 있으신가요? 하나라도 있다면 지금 바로 바꿔야 합니다. 71세 김용수 님도, 68세 이정화 님도, 74세 박춘배 님도, 69세 김민자 님도, 70세 유정호 님도 모두 작은 변화로 큰 효과를 보셨습니다. 잘못된 수면 습관은 치매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밤마다 서너 번씩 깨고 다시 잠들지 못하고 낮 동안 깜빡거리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그렇게 몇 년이 지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검사를 받았을 때 이미 뇌 기능이 또래보다 떨어져 있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때는 후회해도 늦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숙면 습관은 그 문을 단단히 닫습니다. 매일 밤 푹 자고 아침에 머리가 맑고 낮 동안 활기차게 지내고 기억력도 유지되고 그렇게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뇌는 여러분이 잘 자는 만큼 건강해집니다. 숙면은 가장 강력한 치매 예방법입니다. 오늘 밤 단 한 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바세린 수면법입니다. 샤워하고 나서 발을 깨끗이 닦고 바세린을 얇게 펴 발라주고 용천열을 지그시 눌러주고 면약말을 신고 주무세요. 이게 전부입니다. 5분도 안 걸립니다. 하지만 이 5분이 여러분의 밤을 바꾸고 뇌를 지키고 내일 아침을 달라지게 만듭니다. 당신의 내일 아침은 오늘 밤이 결정합니다. 오늘 밤 푹 주무시면 내일 아침 머리가 맑아집니다. 며칠 계속하면 낮 동안 기력이 생깁니다. 몇 주 지속하면 기억력이 좋아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몇 달 후에는 뇌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이 모든 변화가 바세린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과학적으로 검증된 정보만을 전달합니다. 제 30년 연구 경험과 수많은 사례를 바탕으로 정말 효과 있는 방법만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은 요즘 밤에 얼마나 자주 깨고 계신가요? 한 번 정도인가요? 아니면 서너 번씩 깨시나요? 바세린 수면법을 실천해 보신 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도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께 큰 도움이 됩니다. 함께 건강한 밤을 만들어가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오늘 밤은 꼭 푹 주무세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